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조정모에서 8월 달에 벌인 소식지에서 첫 번째 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이고요. 제일 윗부분에 될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장영우 씨 측에서는 이런 주장하고 저희는 이런 얘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장소, 공용관 봄이었죠. 거기서 총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차피 해임 총회가 실패했다는 뜻이다 라고 보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총회 장소의 선택은 처음부터 의도된 작전이었습니다. 왜냐면 2016년에도 장영우 씨가 해임 총회를 개최할 때 그때 방해를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큰 교회에서 총회 장소 제공을 학소했던 교회에서 갑자기 개최를 거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악 청소년회가 처음부터 위장전술이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할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장소 정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장소로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엠마누엘 교회하고 행복나무도 했었는데, 엠마누엘 교회는 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나갈 수도 있었고요. 행복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인데, 행복나무를 얻으려면은 약 20명 정도의 그 운영위원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다 배제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었던 그 장소를 저희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패악한 방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장소를 찾았고, 그리고 그 작전이 결국 성공했죠. 결국 한 열흘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런 보안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구청과 시공사도 장영우 씨 얘기는 아직 장영우 조합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장영우가 정당한 조합장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시공사는 어차피 장영우 씨랑 한통속이라고 보면 되니까 쓰겠죠. 시공사야. 어차피 도대체 시공사가 누굽니까? 롯데 아닙니까? 일부러 데려왔잖아요. 대우를 제끼고. 자, 그러면 구청은, 자, 우리 조합 등기부 등본상의 조합장이 아직 장영우 씨로 돼 있죠. 해임이 되었다고 해서 등기부상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입장에서는 신림 이조합에 보내는데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장영우가 조합장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과 협력사가 이런 사용한 것이지, 이 양반이 조합장으로 인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장영우라는 이름과 해임된 임원들 있죠? 다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 임원들의 이름을 법적으로 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는 7월 중순 이후입니다. 구청에서 장영우 조합장이라고 안 보냅니다. 그냥 신림 이조합 조합장 귀하 이렇게 되지 장영우라는 글을 안 넣어요. 이제 구청도 이 장영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밑에 부분이에요. 두 번째 장. 거기에 보면은 장영우 씨 측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정모가 고소고발을 좋아하지 않냐. 그런데 해임총회 관련해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어요. 자, 해임총회 관련한 고소가 뭡니까? 해임총회 무효소송이죠. 이거는 장영우 씨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에요. 저 여기도 원래 다 빨간 글씨로 쓰려다가 그래도 사람이니까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빨갛게 안 썼습니다. 조정모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모는 고소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재물이나 신체를 해할 때 참아야 되나요? 이땐 조치를 취해야겠죠. 가장 가까운 거는 직접 응징을 하거나, 직접 응징하면 법에 엇나가니까 경찰을 불러야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모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하는 거지, 고소고발을 좋아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장영우 씨, 양미경 씨는 이미 우리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범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에 처해진 큰 중형 전과자들이에요. 벌금 300만 원?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 원 나면 국회의원 잘립니다. 300만 원이에요. 자, 이러한 전과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조정모가 그들을 고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뭐하러 고소를 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끝날 예정인데 참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 2016년 부정선거 혐의로 해서 고등검찰에 수사 중이에요. 2019 형제 6490.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임총회는 현재 유효합니다. 이게 무효가 아니에요. 근데 따라서 그 총회의 무효 여부를 그것을 주장하는 장영호 씨가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해서 이게 무효하다고 법원이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영호 씨 등은 그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법으로 우기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존버 정신이라고 썼어요. 존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장영호 씨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자, 장영호 씨 측과 조정모 측이 자, 유현수 기사는 상근임원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우리 조합 정관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6조 6항입니다.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희 조합은 장영우, 양미경, 서석원 이 세 사람이 상근임원입니다. 그래서 장영우 조합장이 잘렸으니까 서석원 이사하고 유현수 양미경 이사 둘 중에 연장자. 그러면 이제 그 서석원 이사님이시겠죠. 그 양반이 해야 되는데 서석원 이사, 양미경 이사가 둘 다 같이 해임됐잖아요. 둘 다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만 이사 전원이 포기한 때에는 대의원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이 비지 않아요? 상근 이사하고 일반 이사가 있어요. 이사 중에는. 제가 이게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정관 내용을 따를 경우 1. 상근 이사 중 연장자가 1순위. 그 다음 순위로 이사 전원이 포기할 때입니다. 이사가 포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유현수 기사가 포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상근 이사 다음 순위로 일반 이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현수 기사가 직무대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연히 직무대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검토견서가 6페이지 7, 요번에 보내드린 소식지에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1순위 상근이사, 2순위 대의원의 의결로 정관에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은 직무체제가 조합장과 감사 2명이 있습니다. 감사 2명이랑 조합장은 사실은 그 상하를 가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조합의 업무를 토탈 감시해야 되니까 감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조합장의 하부 직급이 아닙니다.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나 조합장의 업무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사가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 10명 외에 대의원회가 우리 조합은 85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합원이 673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10명은 두 개로 나뉘어요. 상근이 2명, 비상근 8명. 그런데 아까 조합장관에 보면 상근 임원이 1순위죠. 조합장이 잘렸을 때. 그리고 2순위가 대의원이라고 대의원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상근 이사 8명은 그럼 대의원 85명보다 하위 조직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때문에 센트로의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저희 6페이지 7페이지 법률검토 의견서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직무대행 포기를 서면으로 한다니까 아까 정관 내용이죠. 대의원의 의결로 직무대행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비상근 이사 1인 유현수 기사잖아요. 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저희가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 답변이 대의원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기사 전에 직무대행을 포기했을 때 이는 비상근 이사라도 상근 이사가 모두 해임된 상황에서 그 비상근 이사가 직무대행 포기를 서면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비상근 이사가 당연히 직무대행자 되는 것임을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유현수 기사가 만약에 2명, 3명 남았다면 그 남아있는 비상근 임원 중에 연장자가 되겠죠. 혹은 그 중에 누구 협의에 의해서 하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1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유현수 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1인 이상 비상근 이사라고 할지라도 비상근 이사가 서면으로 조합장을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조합장 직무대가 된다고 사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장영호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얘기 맞습니다. 참 장영호 씨가 올바른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올바른 얘기 한 거예요. 자, 맞습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불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항목에서 언급했던 해임총회가 무효라고 생각하면 장영호 씨가 그 근거를 제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지금 장영호 씨가 우리 그 서명을해서 다 가져갔어요.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효라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야 지금 조정모에서 이거 무효로 가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고 해줘. 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임은 유효한 겁니다. 아울러 해임총회 마지막 안건이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의 건이며 이 건도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마지막 안건이 해임이 된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의 건이었습니다. 안건이.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었으니 당연히 직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직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첨부 보면 다섯 번째 페이지예요. 다섯 번째 페이지 중에 아랫부분에 보면 접수증. 그래서 2019 카합 2120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이게 직무대행자를 유연수에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름 2주간이 휴정기라고 하네요, 법원이. 그래서 8월 28일 날 첫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자, 일곱 번째. 조정모의 운영자금이 수억 원이다. 참 미친 강아지 소리입니다. 이것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썼어요. 이거 보면 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조정모의 후원금을 2014년에 X 같은 돈, 진짜 X 같은 돈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양미경 씨의 부친 양재석 씨가 있죠. 2014년 이미정 씨 해임총회를 후원했습니다. 이 양재석 씨가 지게지 씨를 조합장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장영우 씨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장영우 씨 입으로 또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육성 녹음에서 제가 많이 들려드렸죠. 그리고 양재석 씨가 자기의 딸을 총무이사의 자리에 앉힙니다. 누구를 통해서? 장영우 씨가 조합장이잖아요. 장영우 씨를 통해서 양미경 씨를 총무이사를 앉혀요. 그 후 근거도 불명확한 돈을 총회에 올려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6억 원이 넘는 돈이 뭐냐? 2017년도에 6천만 원 빼갔다가 제가 내용 달라 그러니까 다시 넣어놨다가 4천만 원 빼간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올해 또 5억 6천 또 빼갔죠. 그래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6억을 쓰기는 했을까요? 어디에? 참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참 6억 참 작지 않은 돈입니다. 현 조정모의 자금은 그리 크지도 않고 모두 자발적인 후원금으로서 그 사용 내역은 매월 카톡과 밴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 쓰레기 같은 돈과 감히 비교하지 말아라. XXXX 참 다양한 XX가 뜻을 담고 있어요. 아시죠? 자, 이게 제가 밴드에 매월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모 7월 조정모 결산 보고 드립니다. 조정모 입출금 내역 조정모 통장 8월 1일에 잔고 현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임총회 이 네 번째 장입니다. 해임총회 이후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임총회 직후 조정모는 법적 조치보다 행정적 조치를 우선했습니다. 관악구청을 설득을 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넘어갈 거로 했었죠. 돈도 안 들고 쉽게 넘어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유연수 기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도 동시에 하였어요. 이 8월 중에 이 두 가지 아까 8월 중에는데 8월 28일입니다. 법원이 잡혔어요. 법원 기일로 가처분 및 선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엔 사무실을 접수하여 직무대행자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조합 임원 선임 총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조합장 선임 총회는 직무대행자가 준비하는 거지, 즉 유연수 기사가 직무대행이 돼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미 해임이 된 전과자들이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2016년에도 부정선거했다는 혐의로 지금 대검찰청에 수사받고 있어요. 아홉 번째, 조합사무실 출입금지는 비대위의 정보와 소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참. 자, 장영호 씨는 조합사무실을 폐쇄할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초하는 행위를 한 거죠. 관악구청에서 7월 말에 민원이 왔다 그러면서 조합사무실을 개방하라고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개방 안 하고 있죠. 6월 13일에 해임된 장영호 씨는 이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더구나 이 사무실은 우리가 조합의 돈 자기가 빌린 게 아니에요. 우리 돈 4억 원이 임대장소로 들어간 그가 폐쇄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아주 먼 얘기죠. 하지만 할 겁니다. 비대위의 정보화 소란? 조정무는 정상적인 행동만을 합니다. 저희가 누구 가서 팼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장영호는 헛소리와 함께 깡패를 동원해서 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합사무실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사진 찍고 있죠? 경호용역입니다. 6월 17일 날 이게. 서로 이 사람은 제 사진 찍고 저는 이 사람 사진 찍었습니다. 같은 날 개인 경호를 받는 장영호 씨입니다. 같은 날 6월 17일 날 여기 조합 사무실 아시죠? 장영호 씨입니다. 1대1 전담마크 받고 있죠. 이게 다 돈이 하루에 수십만 원일 거. 1인당 최소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10명 정도 쓰면은 하루에 170만 원씩 소모되는 돈을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당장 빼나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조합을 사수하면 돈은 다시 다 빼갈 거예요. 자, 10번째. 지금 장영호 씨는 이 방법으로 조합 자기 직위를 사수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해임이 된 사람이 다시 임원 선거를 해서 다시 조합장이 됐어요. 그러면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해임이 됐어도 다시 뽑아줬잖아요. 그럼 조합장이 됩니다. 근데 다시 뽑아주는 그런 멍청한 짓을 조합원들이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OS들이 해냅니다. 각종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 OS들이 발휘하는 돈, 그런 걸로 가능해집니다. 조합 임원의 신임을 조합원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지를 장영호 씨가 7월 소식지에 넣어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합 임원의 신임을 조합원으로 받을 것입니다. 현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1월 27일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장영호 씨가 조합의 자금을 횡령해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누구 돈으로 보냈을까요? 자기 돈으로 보냈을까요? 소식지? 그러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즉 원래 임기는 11월 27일인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임원 선임 총회를 빨리 개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찍고 있는 게 8월 6일인데요. 내일이 8월 7일 대연회의가 있습니다. 8월 7일 날 요 임원 선거에 대한 안건이 수두룩히 올라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올라가 있고요. 임원 선임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1번 이사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연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물론 선관위도 구성 등등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일 첫 단계인 이사회를 지난 7월 26일 날 해임된 사람들끼리 해임된 사람이 이사인가요? 헛개비죠. 그 바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보 같은 사람들끼리 아니라 이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는 이사있네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인 대연회를 8월 7일 날 조합 사무실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개최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분이 민원을 넣나 봐요. 제가 낸 건 아닙니다. 왜 주민센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대연회를 하려고 하냐? 근데 그 주민센터에서 받아들였어요. 주민센터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조합사무실 옆에 분양 사무실로 썼던 데 있죠. 거기서 지금 내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대의원의 원인인 이사회. 이 이사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자체가 불법인 거죠. 아마 대의원들은 요번에도 서명결에서 작성을 많이들 해주셨을 거고 내일 참석할 거예요. 아마 성원 자체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요번 대의원회에는 대의원의 참석수당 5만 원을 아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요번에 대의원회 선거 안건입니다. 8월 7일 삼성주민센터 바뀌었어요. 이거 선거관리규정 변경안건, 이거는 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이 변경돼서 변경해야 됩니다. 요번 대의원회가 아니더라도. 자,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계획서 의결했건, 선거 관련 업무 조합 사무기 정비업체 업무 지원 의결했건, 선거 비용 사용했건,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대의원회에서 결의될 사항이 아닌 거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번째. 조합 임원의 신임을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대현님, 절대로 8월 7일 내일 대의원에 서명결에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늦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내셨을 거예요. 별 의식 없이. 그런데 이분들이 내서 내일 대의원회가 개최돼서 나중에 그 대의원회가 무효가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서명결에서 제출하셨던 것 때문에 저희 조합의 사업은 더 지연될 거예요. 자, 해임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제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상 8월 초에 저희가 보내드린 소식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